오늘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에서 특활비 의혹 그리고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후 2시쯤 재개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검찰 조사는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조사가 될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으로 좀 돌아가서요. 시간대 순서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9시 45분쯤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오전 조사는 3시간 25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오전에 어떤 내용을 중점으로 조사를 했는지 양지민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오전에 우선은 지금 첨단범죄수사 1부에서 그 신봉수 부장검사가 이제 전면에 서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복현 부부장검사가 이제 조서 작성을 위해서 같이 앉아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첨단범죄수사 1부에서는 뭐 도곡동 땅이라든지 아니면 다스의 실소유주 그리고 뭐 청와대 문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해온 그런 부서기 때문에 주로 그 도곡동 땅이라든지 뭐 다스 실소유주에 관한 내용이 줄을 이뤘고요. 네.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모든 혐의를 부인은 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뭐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사에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지는 않고 일일이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예상이 됐던 대로 뭐 강훈 변호사 그리고 기존에 이제 피영현 변호사, 박명환 변호사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입회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께서도 오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일단은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하기로는 그 전에 이제 얘기를 정치 보복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강한 쪽은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정치적인 발언은 뭐 크게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나는 말을 아끼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기 그 문구에는 사실상 나는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한다라는 내용이 내포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검찰 조사에 임하기 앞서서 정치적인 이제 발언을 많이 하는 건 또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자제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뭐 지난달 그 1월 17일이죠. 그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죠. 그때는 강하게 정치 보복에 대한 어떤 표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것과 별로 맥을 뭐 달리하진 않습니다. 다만 톤 다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속에는 이제 부당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 이런 얘기는 보통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적어서 왔다는 것은 상당히 그 워딩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나와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길 바란다. 물론 이제 저희가 앞서 설명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끼겠다 이런 표현보다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길 바란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 역사라는 말은 항상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기와 관련 없는 이런 여러 가지를 들어서 부당하게 자신을 폄훼하고 또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 이런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적 평가가 어떻게 나든 정치적 평가가 어떻게 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강하게 지금의 이 형국을 수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출두하기에 앞서서 측근들과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눈 걸로 알려졌는데 예. 내가 잘할 테니 용기를 잃지 말고 잘 대처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뭐 이것은 사실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수사라는 굉장히 이제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압박감을 느낄 거거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본인을 따르는 여러 참모진들에게는 또 역시 이제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하는 그런 예.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앞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이제 원론적인 얘기였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참모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챙기기 위한 취지로 가볍게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검사들은 뭐 조사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두고 오랜 시간 이 사안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할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어떤 명분 쌓기용이다라고 보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니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온 거죠. 뭐 구속영장을 목표로 하고서 그 어떤 수사를 했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예. 어쨌든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마당에 그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서 그러니까 뭐 친인척이라든지 내지는 측근이라든지 다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모았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자수서라든지 또 측근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챙겨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꼼꼼하게 챙겨온 걸 가지고 하나씩 제시를 하면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제 수사하고 신문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까지 하나하나 그 해온 것들이 상당히 그 아주 그 치밀할 것으로 예상은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그 시간이 있었어요. 네. 1월 17일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서도 한 뭐 또 한 달 보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충분히 준비를 또 했을 것이기 때문에 창과 방패가 아주 강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강 변호사께서 지금 꼼꼼하게 챙겨온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검찰이 또 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증거들이 굉장히 충분한 상태다라고 말을 한 바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스모킹 건의 문제예요. 네. 이제 스모킹 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영포 빌딩 지하에서 나온 그 관련 문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스 관련 문건들이라든지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이상은 씨 앞으로 있는 다스 지분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 앞으로 넘기기 위한 예. 그런 어떤 작업. 그것이 이제 프로젝트 Z라고 하는 네. 그런 문건들도 있고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다스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측근들이 저번에 그 특검 때와는 달리 말을 바꾸면서 뭐 자수서를 많이 썼어요. 측근들이 자술서를 네. 써놨단 말이죠.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스모킹 건이 되는데요. 문제는 결정적인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다스가 내 거라고 하는 뭐 계약서도 없지 않느냐. 네. 그리고 뭐 형식상으로 뭐 내 지분도 없는 거고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뭐 돈이 흘러간 정황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당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보다 조금 더 강한 어떤 것이 검찰에 있는지가 예. 네.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증거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뭐 시작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발언들을 먼저 분석을 해봤는데, 뭐 전직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국민으로서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만 또 그만큼 역사적인 무게, 또 역사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 청사 앞에서의 가졌던 이 전 대통령의 언급을 좀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직 대통령의 5번째 검찰 출석인데요. 1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할 때와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조사 과정과 그런 것들도 이제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슷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또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부분이 닮았고 또 다른지 양지민 변호사께 좀 여쭤봐야겠네요. 네, 우선은 이제 닮았다는 점을 위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예. 거액의 이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동일한 이렇게 괴를 같이 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통령직이라는 직을 수행을 하면서 대통령직이 관할할 수 있는 그 업무 분야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와 이제 관련해서 뇌물수수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많은 국민들에게 사실은 좀 배신감이 드는 느낌이 있고 그와 관련해 닮은 점도 있고요. 그리고 조사받는 장소도 동일하죠. 중앙지검의 1001호 10층에 있는 새롭게 이제 만든 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할 때는 여러 가지 뭐 경호라든지 그리고 뭐 시설 문제라든지 챙길 게 많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만들어서 조사를 진행했던 1001호고요. 다만 다른 점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영상 녹화를 두고 특검과 검찰과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결국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부동의를 해서 영상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상 녹화에 지금 동의를 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조사가 개시되는 시점부터 그리고 종료되는 시점까지 다 이제 녹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 종료를 하고 그 녹화된 녹화본을 가지고 또 따로 이제 봉인의 절차를 거치기도 하고요. 그게 또 이제 나중에 혹시 모르게 중요한 이제 증거로 현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 또 더 확보한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상 녹화를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을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던 상황인데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말씀해 주신 대로 거부했어요. 본인이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동의한 이유를 묻는다면요? 그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역사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것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뜻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자신은 무고하다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더 강하게 그렇게 생각한다. 실제 잘못한 게 없다. 그렇죠. 객관적인 거는 변론으로 하고 본인이 그걸 인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을 남김으로써 후대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적 보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김으로써 나중에 평가받겠다. 이런 뜻도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 영상 녹화가 혹시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부분은 있을까요? 뭐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요. 그냥 이렇게 이제 영상 녹화실로 만들어 놓은 경우라면 거기에 있는 설치돼 있는 카메라로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을 하는 것이고 뭐 옆에 카메라를 세워두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방해되는 요소라든지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다만 많은 이제 피고인들이 부동의하거나 좀 우려하는 부분은 혹시나 이게 나에게 불리하게 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부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조사는 어차피 이제 조사하는 이제 수사기관의 이제 검사라든지 뭐 수사관이라든지 이제 앞에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앉아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똑같은 대화 형식인 거고요. 변호인은 그와 이제 조금 뒤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조사 상황을 지켜보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에는 변함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점심시간 마치고 오후 2시에서 다시 지금 조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3시간이 좀 넘었네요. 점심을 휴게실에서, 그러니까 1002호에 아까 저희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침대가 있고 소파가 있고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변호인하고 이제 식사 뭐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오후 조사에 대한 논의도 뭐 분명히 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오전에 있었던 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좀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있을 조사에 대해서 좀 미리 대비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사받고 나서 뭐 이러쿵저러쿵 뭐 써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건 신문 받을 때 정신 차리고 똑바로 다시 말해서 A라고 말해놓고 나는 원래는 그 A
다신데 예. 말을 잘못해서 A라고 그랬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조사받을 때는 굉장히 뭐 양측이 다 굉장히 그 집중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하고 예. 또 뭐 또 대비하고 그랬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이제 5번째 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줬다고 지금 언론 보도도 나간 상태고 그렇게 보이는데 어떤 예우를 정확히 받는 건가요? 일단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는 것에는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상 문제는 없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자택을 출발할 때부터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지검에 더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우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일단은 이게 검찰 조사에 앞서서 예. 그 한동훈 이제 그 차장 검사와 이제 만나가지고 뭐 티타임을 갖는 시간이라든지 이게 네. 사실은 일반 이제 피고인들한테는 그런 게 이제 저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이제 그런 게 적용되지 않죠. 그냥 가서 똑같은 민원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섞여 가서 조사를 바로 받고 이런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예. 조금 이제 긴장을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조사 취지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 미리 설명을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런 예우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앙지검에 실질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 노승건 당시 1차장 검사가 나와서 이제 마중을 나오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간단하게 티타임을 갖고 또 조사를 시작한 그런 모습도 닮아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예우에 대해서 이건 이제 뭐 1년 전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피의자 신분이지만 조사를 받는다면 이제 이러이러한 예우들이 갖춰지는구나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뭐 표면적인 부분들 저희가 짚고 있는데 사실은 아마 제일 궁금한 뭐 특히 언론 종사자들은 아마 이런 부분이 제일 궁금할 거예요. 언제까지 조사를 받고 어느 타이밍에 이 전 대통령이 나오느냐. 그렇죠. 혐의가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정비례한다면 조사 시간도 마찬가지로 길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의외로 금방 끝날 것이다. 일찍 나올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조서를 검토하는데 네. 내가 제대로 말한 거,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써 있나 뭐 이런 예. 검토. 끝나고 나서 예, 검토를 그게 한 하죠.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뭐 120쪽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한 페이지에 몇 개 안 써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걸 물었을 때 예.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라든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없다, 지시한 적 없다. 예. 이 정도로 단답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예. 사실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만약에 대답을 하게 되면 검토할 게 별로 없어요. 예. 오래 말을 해야 내가 말한 것이 잘못 적혀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지. 예.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빠르게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네. 네. 등등 여러 가지. 왜냐하면 또 뭐 지금 변호인들도 준비를 충분히 할 시간도 있었고요. 예. 그런 걸로 볼 때는 저는 뭐 12시 정도면 끝날 밤 12시 가능성도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물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된다면 예. 뭐 역시 뭐 새벽까지 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예. 네. 만약에 뭐 좀 짧게 끝난다면 자정 정도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양지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조금 오래 걸릴 거라고 사실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특수 2부랑 그리고 첨단범죄 수사 1부에서 이제 나눠서 각각 이제 수사를 많이 진행을 해왔었고 예. 지금 오전에만 집중했던 것이 이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왜냐하면 그걸 밝혀야만 뭐 뇌물죄라든지 네네. 횡령이라든지 다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전제로 깔려야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집중 추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이 이제 마무리되면 다른 부분들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예. 그게 시작 오후에 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예. 아무리 이제 영상 녹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조서를 검토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도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검토 읽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꽤 걸리고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변호인들이 같이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예. 혹시나 불리하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치열하게 지금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새벽까지 넘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앞서서도 짚어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지금 20개가 넘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봐야 할 혐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제 크게 나누면요. 국정원 특활비수수 의혹 예. 이거 있는 거고요. 다스와 관련돼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삼성의 소송비 대납, 예. 뇌물 의혹이죠. 네. 또 하나는 BBK로부터 140억 돌려받는데 예. 직권 남용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비자금 조성해가지고 빼냈다는 거, 횡령. 이런 것이 이제 다스와 관련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민간업자들로부터 성동조선이라든가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라든지 예. 여기로부터 돈 받았다는 거. 이것이 큰 틀입니다. 그거 말고 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그다음에 탈세 의혹 이런 것들은 이제 여론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양지민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예. 다스가 누구 것이냐 하는 겁니다. 네.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라면 예. 뇌물 뭐 삼성그룹도 받은 거라든지 예. BBK라든지 또 뭐 자금 만들어 가지고 빼돌렸다 횡령 이거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죄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이제 조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수수 의혹이죠. 이것이 뇌물죄가 될지 예. 횡령이 될지 국고 손실이 될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받았다고 하는 거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한 1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관련자가 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라든지 등등 있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점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하나의 쟁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미 구속돼 있는 이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그러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쭙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밝히고 있는 겁니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는 4억 받았거든요. 2번에 걸쳐가지고. 예. 네. 근데 그거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재판에 나왔어요. 예, 예. 재판에 나와서도 다 인정을 하고 오히려 뭐 반성하면서 여성을 살겠다 이런 식 정도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자수서까지 다 써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방주범이 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범이 됐습니다.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한 어떤 진술이 있단 말이죠. 자수서도 써냈고 네. 이걸 가지고 오늘 추궁하고 있을 겁니다. 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패로 막을 수 있느냐, 예. 네. 막지 못하느냐, 네. 이것이 오늘의 사실은 승패를 가르게 될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오늘 이 다스 관련 혐의가 오늘 조사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시는지. 네. 윤곽은 사실은 뭐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는 일단 재판에서 가야 정확하게 뭐 드러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뭐 검찰에서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압박을 하면서 진술을 최대한 이제 지금 부인하고 있으니까 네. 바꾸도록 만드는 게 이제 전략인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한다거나 예. 사실은 내가 뭐 차명 지분을 보유했다거나 이렇게 예. 인정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이제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처럼 사실 다 진술뿐이고 예. 그런 증거들은 객관적인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다툴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양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조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쉽게 얘기하자면 이러이러한 측근들의 진술이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기존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저희 내용은 양지민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 진술만 있는 거다. 증거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전 대통령이라면 어떤 방어 논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방어 논리라는 게 어떤 걸까요? 방어 논리는 저쪽이 어떤 말을 하든 나는 내 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검찰과 이 지금 피의자 변호인 간에는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예. 네. 그걸 판단하는 건 법원이 하는 것이죠. 검찰은 판단할 권한은 없습니다. 예. 수사할 권한만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예. 자기 얘기를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그럼 조금 더 분명한 증거를 들이대겠죠. 예. 예를 들어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예, 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얘기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 사람이 한 얘기인가 본데 내가 거기 관여하거나 뭐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은 없다. 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예. 결국 오늘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고 네. 나중에 오늘 내놓을 수도 있고 나중에 법원에 내놓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오늘 제시 안 하고 말이죠. 네, 네, 네. 이런 어떤 히든 카드가 어떤 것이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이 좀 그 칼자루를 들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칼날을 들은 건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금 지목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 자수서도 많이 나와 있고, 네. 근데 객관적 자료도 일부 확보한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굉장히 불리하죠. 사실 뇌물 같은 건요, 예. 준 사람이 줬다라고 얘기하고 예. 또 옆에 사람이 받다라고 얘기하면 예.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래도 뇌물 됩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예,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불리하긴 한데, 예. 요거 불리한 걸 또 엎을 수 있는 어떤 다른 카드가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목됩니다. 네, 대응 전략을 좀 짚어주셨는데 네. 우리 이 전 대통령이 어제까지 이제 막바지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점검했을까요, 주로? 우선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뇌물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만약에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유죄 선고를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형량이 굉장히 또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스와 본인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 관계 인물들의 그런 불리한 증언들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나는 모른다, 부동의한다, 나는 모르쇠로 전략으로 일관을 한다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이제 법원에 현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전제 하에서 구체적인 증거들은 이거를 중요한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증거들을 또 다시 쳐내는 방식으로 많이 준비를 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소환 조사에 앞서서 그 주말에도 변호인단과 사실 모여서 많은 이제 예행 연습까지 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일단은 언론에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검찰이 대략적으로 어느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충분히 이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대응 전략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그런 방향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나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검찰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정을 해주면 좋은 거고요. 네. 인정을 안 해주면 그만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평행선을 달리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하게 물어서 거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을 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제까지 있던 많은 증거들과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 봐서 이거 가지면 충분히 유죄가 된다. 그럼 유죄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결국은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좀 받아내면 좋은 거고 예. 못 받아내면 그런 대로 이제 수사를 해서 법원에 가서 다투게 되는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최측근들 진술이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인정하는 상황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우선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다 많은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 가서 처음에는 이제 부인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네. 일단은 이걸 인정하게 되면 너무 사실 쉽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은 이제 부인을 처음에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신문을 받다 보면 이거는 본인의 사실 손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예. 객관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되고 내가 거기에 개입한 정도가 입증이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입장을 전면적으로 바꿔서 네. 차라리 지금 나는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전략을 바꿀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네. 많은 이제 분들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재판을 보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재판에서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전략은 예. 검찰에서 많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유효할 수 있는 전략인 것이고요. 만약에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모르쇠로 하는 것은 예. 굉장히 양형에 있어서 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반성의 예. 기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나중에 추후에 내가 받을 형을 감안을 해서 예. 자백으로 그렇게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이 내미는 일정 뭐 자료라든지 증거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분들이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혹시나 이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부인하게 된다면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부인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혐의를 내가 다 떠안을 수 있겠구나라는 심리도 있었겠죠. 그것이 크다고 봐야죠. 예. 사실은 지금 이제 부인을 할 경우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히려 나만 뭐 소위 시체말로 독박 쓰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갑자기 선량한 사람이 됐어요. 예. 네. 그리고 아주 국민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예. 여생을 뭐 속죄하며 살겠다라든지 말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국민들을 생각하고 선량한 사람이 됐는데 이것이 과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라든지 내지는 자신에게만 어떤 혐의가 돌아올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일 네. 수도 있겠지만 예. 네. 일정 부분 지금 검찰과의 플리바게닝 가능성이 좀 사실은 있어 보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배신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에게 다가올 어떤 다른 어떤 그 피해. 예. 네.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가능성도 또 사실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김백준이라든지 김희중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검찰의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검찰의 협조를 함으로써 네. 자기에게 어떤 다가올 어떤 혐의를 좀 줄이고자 하는 예. 그런 의도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방금 강 변호사께서 플리바게닝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측근들의 자백과 좀 다른 진술을 계속 하게 되면 대질 신문을 하는 가능성이 그렇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사실은 대질 카드가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박연차를 갖다 네. 대질시키려고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사실은 안종범이라든지 최순실을 대질시키려고 했었는데 예. 네. 또 그때는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이제 대질 카드를 뒤밀었을 때 이 지금 김백준이라든가 지금 보면 김희중이 대질하겠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저번에 최순실이라든지 안종범이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하겠다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성향상 말이죠. 네. 예. 그러면 대질이 본격적으로 한번 성사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만약에 계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을 할 경우에 예. 검찰은 대질 카드를 분명히 꺼내들 거고요. 어쩌면 이것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글쎄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질 조사 카드를 검찰이 추진하려고 하긴 했었습니다. 했으나 네.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전직 이번도. 대통령은 없다고 저희가 봐야 되겠죠?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전 사례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그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대질을 시키려고 옆방까지는 데려다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옆방까지는 데려다 놓고 압박 카드로 썼는데 예, 예. 결국 대질은 이제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그것도 과연 전직 대통령 처음으로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도 그 여부도 굉장히 굉장히 한번 화제가 될 수 있겠네요. 관심 가져볼 만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측근들 얘기 또 대질 조사, 대질 신문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좀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뇌물죄 공소시효가 10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7년이죠. 그러면 그 대선 전후로 발생했던 그런 사건들은 공소시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득 전 의원 관련해서도 예. 지금 비자금 통로다 뭐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쪽으로 몰려는 예. 조금 방어 전략이죠. 그 전략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것을 그 이상득 전 의원에게로 몰면서 예. 그러면서 이상득 전 의원도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으면 예. 가장 사실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 7년이게 되고 예. 아무리 이상득 전 의원이 내가 그래 받았다라고 예. 하더라도 그건 더 이상 이제 지나서 처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검찰에서는 이거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게 아니라 예. 특가법상 그 사전수뢰죄로 봐서 공무원이 될 자가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받았다라고 예.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15년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서 처벌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어떤 법조를 적용할지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검찰 사이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사활을 건 싸움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팩트만 싸움이 아니라요. 사실 네. 법리 전쟁. 그래서 지금 변호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2007년 12월까지는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5년이었습니다. 네. 그 후에 7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07년 12월 이전에 받은 거는 사실은 완전히 지났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만약에 정치자금법으로 보면요. 그 이후로 봐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걸 지금 사전수뢰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뇌물죄로 본다. 또 포괄일죄도 나오고 뭐 그러는 건데 예. 결과적으로 그거는 이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겁니다. 어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네. 분이죠.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총 4명의 변호인단이 선임이 됐습니다. 어떤 인물들인가요? 그 뭐 강훈 그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민정비서관 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행부에서요. 예. 그다음에 또 뭐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박명환 변호사는 법무비서관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발언해서 이랬던 사람들 뭐 이런데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변호사 선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건 네. 이제 그거 같아요. 대형 로펌을 좀 하고 싶죠. 왜냐하면 대형 로펌을 해야만 팀을 꾸려가지고 좀 네.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아무래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난색을 표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돈이 좀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또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돈이 없다는 건 뭐 재산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닐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금방 이제 돈을 마련하려다 보니까 예. 그게 좀 어렵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또 이제 달라는 돈이 사실 많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 로펌을 갖다가 얘기했더니 일단 뭐 20억 주시오 뭐 이렇게 하면 사실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금방 마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뜻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던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재정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거론한 이유가 이제 기존의 입장을 그러니까 차명 재산이나 어떤 뇌물 이런 것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결국에 돈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더 고수하기 위한 주장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스의 실소유주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네. 한다면 어마어마한 차명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액의 자산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이렇게 부각될 수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굉장히 청렴한 공직 생활을 해왔고 예. 뭐 서울시장을 할 때도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전 재산을 뭐 사회에 환원했다. 이런 네. 취지로 가면서 조금은 나는 정말로 그랬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을 그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예. 급전이 필요하지만 그건 좀 어려움이 있을 정도다라고 예, 예. 조금은 어필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잘 몰라서 글쎄요, 뭐 지금 이 사안이 이제 워낙에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라고 언급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보통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은 상한도 없고 하한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무료로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네. 그래요. 100억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세금만 내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사건은 말이죠. 예. 혐의도 많고 사람도 많고 네. 어쨌든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까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대형 로펌에서는 적어도 수십억은 합니다. 수십억 대의 수십억, 비용이 예. 드는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형 로펌을 이렇게 섭외를 했다가 수십억을 달라고 해서 사실은 포기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예. 그걸 한꺼번에 내는 것은 아니고 예, 예. 뭐 수사 단계에서 얼마 내고 또 재판 가면 얼마 내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대형 로펌의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 네.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예. 물론 뭐 일반인 저희들 같은 변호사, 저 같은 변호사는 아주 쌉니다. 뭐 몇백만 원 받고 일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고. 네. 예, 그래서 변호사에 따라서 정말 많이 받는 변호사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많이 받는 변호사를 좀 하고 싶으니까 좀 들어가는 거죠. 네,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친형과 아들 또 조카나 사위까지 지금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가족들이 무더기로 지금 사법 처리를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 앞으로 이제 친인척들의 상황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친인척 이제 뭐 이상득 네. 거기 이제 2번씩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영, 이시영 여기까지 받았고요. 또 뭐 김은옥 여사도 또 뭐 명품백해서 뭐 돈 얘기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이동영 씨 같은 경우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지금 됐고요. 그다음에 이시영 씨가 이제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시영 씨도 얼마든지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지금 네. 법이 보면은. 근데 만약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제 기소를 하게 된다면 또 이시영 씨까지는 또 안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럼 이상득 씨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또 이제 따로 또 그 국정원 특활비 받은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어쨌든 불구속이나마 기소를 할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상은 씨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참고인이지 이상은 씨가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예.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뭐 비켜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가족들도 자칫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를 하나 짚어보면 이 검찰 소환 시기를 놓고 지방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사실은 정치권에서 늘 이제 네. 검찰 수사나 어떤 재판 선고나 이런 게 있을 때 중요한 어떤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이 중요한 또 사건 그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늘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사실은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3개월여 남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은 여당 측의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좀 끌고 가고 좀 새로운
새로운 뭐 모멘텀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예. 야당에서는 당연히 또 이것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명박 대통령 뭐 횡령 아니면 뇌물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그 당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그 지방선거에도 미칠 영향들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반발하는 그런 목소리는 뭐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 구속의 여부를 떠나서요. 근데 뭐 이제 정치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지방선거 때까지 뭐 조사라든지 어떤 그 이 전 대통령의 국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어질 텐데 선거에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거든요. 글쎄요, 원래는 이제 그 공직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 기간 만료일이 이제 3월 15일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거 앞서서 3월 14일에 지금 소환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방선거에는 영향을 예. 최대한 안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이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이것이 여당에 유리할지 야당에 유리할지는 사실 모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여당이야 지금 뭐 좋은 공격거리라고 생각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또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역풍이 불 수 있는 여지도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오늘은 몰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이 수사라든지 재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려고 할 겁니다. 예. 그것을 거리를 두고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보면 일절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수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거리를 두고서 아무래도 이제 그 선거를 치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도 지금 계속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정치보복의 이런 정치적 투쟁의 형태로 어떻게 계속 이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유한국당도 보면요. 네. 당론으로 좀 정치보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어떤 의원들 수준에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당에서 이제 그 탈퇴를 이제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또 자유한국당도 역풍을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거리를 좀 둘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조사 내용으로 잠깐 돌아와서 두 가지 정도가 저희 짚어보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두 가지 정도 짚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만약 검찰이 이제 그 주장하는 대로 이 뇌물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만약에 되는 겁니까? 글쎄요, 형량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예. 알 수 있듯이 일단은 구형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선고는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네. 얘기하기는 좀 섣부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수준보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 설명을 해드리자라고 한다면 예. 그거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이 인정되는 액수에 따라서 조금 더 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게 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기는 하겠지만요. 네. 지금 뭐 그 검찰에서 확신을 갖고 있는 혐의만 하더라도 액수가 지금 뭐 100억 원대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구형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비슷한 수준에서 검찰이 그 기조를 유지할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검찰이 이번 소환을 한번 하고 다시 소환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그렇죠. 있거든요. 아마 국민들이 그것이 관심이 많을 텐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귀가를 하고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더 속전속결로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말 정도면 결정을 할 것으로 하든 안 하든 말이죠. 네. 예. 근데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이 수사를 해온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오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청구를 했다가는 법원에서 이게 기각될 우려가 있다. 혹시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않다면 이제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왜 측근들한테 당당하게 뭐 임하라 이런 얘기도 네.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이제 또 또 기각이 될지 또 뭐 인용이 될지 그에 따라서 이제 또 뭐 수사가 이제 또 향방이 달라지겠죠. 네, 보통 그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를 보면 사안이 중대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혐의를 전면적으로 다 이 전 대통령이 부인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이제 중하기 때문에 예. 일단 전면 부인을 하게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이제 여지도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에서는 사실은 이제 국민적인 그런 시각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방조범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구속돼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런 형평성이라는 부분도 조금은 두고 고려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뭐 김백준 전 기획관이라든지 다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명분이 있어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그 예. 명분이 없다면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강신업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긴 두 분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